지금 뉴욕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조차 외면하던 미국인들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보고 이건 기술이 아니라 혁신이다 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악취에 시달리던 맨해튼 거리가 맑아지자 뉴욕시 고위 공무원이 백지 수표를 들고 한국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측은 단순 기술 판매가 아니라 문화와 교육을 함께 전수하자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체 어떤 시스템이기에 미국 전역이 주목하게 만든 걸까요? 이 이야기는 환경정책 전문가 퀼론 박사가 직접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 환경정책 전문가 퀼론 박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EPA에 자문을 하며 우리의 공기를 깨끗하게, 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늘 믿어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 가장 첨단 기계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그날의 그 순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크게요. 처음 그 냄새를 맡았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42번가와 5번가 모퉁이에 서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햇살은 밝았고 차량 소음이 귀를 찌르듯 컸으며 사람들은 사방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썩은 듯한 악취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코를 찡그리고 입을 가렸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 트럭과 쓰레기통에 쌓였습니다.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고 악취는 블록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불평했고 가게 주인들은 일찍 문을 닫았으며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가 신선한 공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장실에서 온 긴급 알림이었죠. 30분 후 회의. 쓰레기 위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운전기사에게 서둘러 달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 꽉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죠. 시청에 도착하자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시장님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앞뒤로 성큼성큼 걸으시며 구두굽 소리를 울리고 계셨습니다. 부시장님은 테이블 머리맡에 팔짱을 낀 채 앉아 계셨고 기자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퀼론 박사님, 시장님께서 저를 멈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벽에 걸린 화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프에는 쓰레기량이 치솟는 모습이, 불만 신고 건수는 시간 단위로 늘어나는 추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목에 걸린 듯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웅장한 회의실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우리에겐 처리 기계가 있지만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뒤섞여 같은 통에 버려지고 있죠. 결국 처리 시설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부시장님은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저는 꿀꺽침을 삼켰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훌륭하게 관리하는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채소 껍질 하나하나, 쌀알 하나하나까지 분리하고 어린아이들조차 규칙을 완벽히 알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배울 때입니다. 저는 시장님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기술과 문화를 함께 활용하죠.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배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의심 섞인 시선이 저를 향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답을 모른 채 침묵을 지키거나 쓰레기 속에서 질식할 제 도시를 지켜보는 것이었죠. 자존심은 침묵하라 했지만 뉴욕을 위한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좋아요, 시장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준비하세요. 필요한 것을 전부 가져오도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서서 뛰어내리기 직전의 기분이었죠. 구원인가 실망인가 그 끝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뉴욕이 도움이 필요했고 저는 그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는 해가 막 떠오른 직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가지런히 늘어선 비행기들과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거대한 터미널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토록 멀리 집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항 안 공기는 정말 깨끗하고 상쾌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 택시 승강장, 열차 안내판이 영어와 한국어로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화살표를 따라 열차역으로 향했고 세련된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출퇴근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열차칸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팔걸이마다 작은 분리수거 구멍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분이 커피컵을 망설임 없이 올바른 구멍에 넣는 모습을 보고 부러움이 스쳤습니다. 집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조차 잘 못 찾는데 말이죠. 서울역에 내리자 도시는 마치 파도처럼 저를 반겼습니다.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 높이 우뚝 서 있었고 아래 거리에는 전동 킥보드, 버스, 보행자가 어우러져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붙은 형형색색의 한글 간판, 카페, 베이커리, 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향하는 직장인 무리를 따라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모퉁이마다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파란색, 유리는 초록색, 종이는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는 작은 회색 통이었죠. 각 통에는 그림과 영어 한국어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바나나 껍질을 떼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껍질이 툭 떨어질 때 아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마치 쓰레기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다루는 또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제 호스트이신 박민석 씨는 은색 세단을 타고 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양복 차림에 친근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퀼론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자부심이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식을 보여드릴 생각에 저도 설레네요. 차를 타고 시내를 달리며 박 씨는 밝은 LED 디스플레이가 달린 특별한 쓰레기 수거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이 트럭에는 수거함에 저울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무게를 재서 무게당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죠. 덕분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근처 트럭 운전사가 봉투를 스캔해 디지털 화면에 무게를 기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민센터에 들러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분리수거 교육을 하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내부에는 쌀, 달걀 껍질, 과일 껍질, 남은 김치 등 다양한 예시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녹색 조끼를 입은 봉사자분들이 웃으며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용기를 헹구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소그룹에 합류해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플라스틱 병을 헹구고 귤을 껍질을 벗겨 각각 올바른 통에 넣었죠. 차가운 물이 손끝에 스치자 예상치 못한 짜릿함이 느껴졌고 제대로 해냈을 때 묘한 희열이 밀려왔습니다. 이후 박 씨와 저는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이 나왔는데 밥 위에 채소와 소고기, 계란 프라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매콤한 고추장,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진 맛이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은 2005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젓가락으로 밥을 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에는 저희가 분리수거통에 RFID 태그를 도입했죠. 이제는 모든 가구에 쓰레기가 추적됩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존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과 미래를 향한 존중이죠.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뉴욕에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습관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 여전히 회의감이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꽃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뉴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가 저물어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을 때
저는 이 여행이 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우기 위해, 질문하기 위해, 그리고 해답을 가져가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웅장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반짝였고, 날카로운 슈트 차림의 신사들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이 목적을 가지고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가슴속에서 동시에 일렁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미국 대표단과 한국 전문가들의 중요한 회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는 긴 테이블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 공무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주요 폐기물 처리 회사 두 곳의 대표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며 시계를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반대편에는 한국 측 팀이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 이선자 박사님, 그리고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었죠. 그들은 차분하고 공손했으며 조용한 자신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머리맡에 서서 양쪽의 기대를 한몸에 느꼈습니다. 미국 부시장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음식물 쓰레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스템이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광택 나는 서류 폴더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억 달러에 이르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국의 기술을 전부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RFID 태그, 전용 봉투, 폐기물 에너지 전환 기술.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 측 인사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박민석 씨의 턱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이선자 박사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선자 박사님께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와 코드 그 이상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은 존중이라는 철학 위에 세워졌습니다. 환경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죠. 그녀는 앞에 놓인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수년간 시민들을 교육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왔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구매한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측 엔지니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충분한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뉴욕에서 여러분의 사람들을 교육할 수도 있고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도 있죠. 청사진만 주십시오. 이선자 박사님의 목소리는 한층 단호해졌습니다. 교육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희 성공의 핵심은 쓰레기는 쓸모없지 않다라는 공동의 믿음입니다. 껍질 하나 찌꺼기 하나에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가정에서, 교실에서, 텔레비전에서 가르쳐집니다. 문화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차분한 강인함에 감탄이 일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도 직접 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제 주민센터에서 가족들이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자부심과 헌신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부시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점은 이해합니다만 저희 문제는 시급합니다. 당장 결과가 필요해요. 그녀는 시계를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협약을 빠르게 체결할 수는 없을까요? 박민석 씨께서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긴급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술만 도입하고 문화적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수년 전 저희가 겪었던 문제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분리수거함은 무시되고 쓰레기는 뒤섞이고 시스템은 과부하에 걸릴 겁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킬론 박사님, 어제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람 덕분에, 기계 덕분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작동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대중교육, 지역사회 참여, 인센티브가 포함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국 측은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마치 절벽 끝에 선거처럼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몇 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선자 박사님께서 폴더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살짝 밀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는 파트너십을 제안드립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첫 단계로 한개 구의 브루클린 또는 퀸즈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합시다. 저희 전문가를 파견해 지역 사회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기술 교육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대가로 대중교육 캠페인과 무개별 과금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부시장은 문서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는 중얼거리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영겁처럼 느껴진 시간이 흐른 뒤 부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범 사업이라 합리적이네요. 그녀가 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검토해야겠지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선자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고 박민석 씨도 어깨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희망의 불꽃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이 잘 풀릴 수 있겠다고. 회의를 마치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큰 수표를 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가치를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기술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시범 사업은 2주 후 브루클린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튼 듯 연한 하늘 아래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지만 이미 인도마다 쓰레기통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통에는 음식물 전용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계란 껍질, 과일 껍질, 커피 찌꺼기 그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나눠들고 환한 미소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마야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는 전단지 묶음과 밝은 주황색 음식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세요. 어떤 분들은 멈춰서 웃으며 쓰레기를 넣었고 어떤 분들은 계속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마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 커피컵을 든 남자분 옆에 쪼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손님, 커피 찌꺼기 분리 배출해 보시겠어요? 이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남자분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찌꺼기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야는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이웃과 한 사람씩 대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 인내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다음으로 저는 지역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구내식당 안에는 점심을 먹으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에는 샌드위치, 사과 조각, 우유팩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줄 맨 끝에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3개의 분리수거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바레즈 선생님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학생들을 안내하셨습니다. 식판을 헹군 다음 알맞은 통에 넣으세요. 한 남학생이 잘못된 통 위에 식판을 들고 머뭇거렸습니다. 알바레즈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가리키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초록색 통이에요. 남학생은 남은 당근 스틱을 초록색 통에 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신발끈 묶듯 자연스럽게 이 습관을 익힐 테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열성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젠킨스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별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귀찮기만 하고요. 저는 무개별 과금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덜 버릴수록 요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건물 앞 스마트 수거함을 보여드렸습니다. 무게를 기록하고 월별 요금을 표시해주는 기계였죠. 부인은 찡그리며 깜짝 놀라는 거 싫어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 제도로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갑을 위한 재활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인은 팔짱을 낀 채였지만 수거함을 힐끗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전단지 하나를 드리며 나중에 다시 찾아뵐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선자 박사님, 박민석 씨와 함께 지역 폐기물 처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창고 안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음식물 찌꺼기, 플라스틱, 종이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쓰레기를 분류하고 분쇄했습니다. 퇴비화실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비온 뒤 정원처럼 흙내음이 났습니다. 마스크를 쓴 작업자들이 계량기를 확인하고 레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자 박사님께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브루클린 주민들이 2,50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그중 오염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정말 큰 개선이에요. 저는 숫자를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분명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패널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센서가 한 배치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섞였다고 감지한 것입니다. 기술자가 급히 달려와 버튼을 눌렀고 벨트가 멈췄습니다. 작은 팀이 손으로 오염된 쓰레기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와 비닐봉지를 하나하나 꺼내는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선자 박사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하지만 실수 하나하나가 배움이 되고 성공이 쌓이면 신뢰가 생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순간이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리로 돌아오자 마야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젠킨스 부인이 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분리 배출하셨대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마야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금이 $5 절약됐대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대단하네요. 마야의 작은 승리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저는 강변을 걸었습니다. 단 2주 만에 우리가 이룬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쓰레기통 전단지 시범 사업. 이 모든 것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사람 하나하나의 작은 발걸음을 모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범 사업은 기술의 시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 의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보며 도착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맨해튼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 테라스에 서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에 스카이라인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래 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길가에 쓰레기통이 줄지어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주황색과 초록색 봉투가 가득했습니다. 재활용률은 크게 올랐고 한때 도시를 뒤덮던 악취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맡았습니다. 시청으로 돌아가 보니 시범 사업의 성공이 도시 전체에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루클린의 음식물 쓰레기 오염률은 50%에서 단 15%로 떨어졌고 전역의 재활용률은 3%에서 25%로 올랐습니다. 한때 분리수거통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누가 더 잘 분리하는지 경쟁하듯 노력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바꿔 커뮤니티 정원에 기여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 딸 사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챔피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시스템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눈을 굴리며 아빠 미쳤어요 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와 함께 서울을 다녀온 후 그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곳 어린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죠. 뉴욕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코리아 리사이클 챌린지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사라의 중학교에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체육관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벽에는 코리아 리사이클 챌린지에 참여하세요. 와 쓰레기를 금으로 바꿔요. 라는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라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있고 또렷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95%나 재활용한대요. 여기 뉴욕은 25%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가족들이 쓰레기를 분리하는 사진, 모퉁이마다 놓인 밝은 색의 분리수거통, 교실에서 배우는 아이들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라는 주황색 봉투와 전단지를 나눠주며 우리 학교가 도시에서 처음으로 90% 분리수거를 달성해봐요. 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교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사라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세요. 집에서도 봉투와 통을 활용하고 해시태그 RECYCLECHALLENG 해시태그로 SNS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관중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은 복도에 마련된 테이블로 몰려들었습니다. 봉투, 스티커, 브로셔를 집어들었고 저는 브루클린에서 온 자원봉사자 마야가 수수료 제도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범 사업이 새로운 세대에 영감을 준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박민석 씨와 이선자 박사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학교 행사를 보여드리자 이선자 박사님은 눈가를 닦으며 놀랍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정신이 여기에 잘 살아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석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시스템은 교육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었군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간의 지도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지원이 저희 성공의 기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전 과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의 작은 식료품점 주인 알바레즈 씨는 수수료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돈은 절약했는데 일부 고객이 봉투값이 아깝다고 불평하더군요 라며 찡그리셨죠. 저는 그의 가게에서 미니 워크숍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식단 계획, 적절한 보관, 퇴비 만들기 팁 등을 알려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워크숍은 금세 만석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웃으며 아이디어를 얻어갔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성과는 회의론에서 이해로 나아간 우리의 여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뉴욕은 한 블록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치열한 협상, 밤새 기획하던 시간, 브루클린에서의 현장 활동을 생각했습니다. 매 단계가 극적이고 도전적이었지만 모두가 모여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어스름이 내릴 때 저는 사라와 함께 집으로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반짝이는 분리수거통을 지나며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최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재활용률은 또다시 올랐고 악취에 대한 불만은 거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기술이나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도시가 다른 도시로부터 배우고 그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었죠. 노트북을 덮고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은 더 이상 위기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를 돌보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낸 희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념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밝은 봄날 아침, 성대한 기념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센트럴파크 산책로에는 벚꽃이 줄지어 피어 있었고 연분홍 꽃잎이 산들 바람에 흩날리며 축제의 콘페티처럼 흩어졌습니다. 저는 호숫가 근처에 설치된 나무 무대 위에 서서 설렘과 자부심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주변에는 시 공무원, 지역 리더,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줄에는 박민석 씨와 이선자 박사님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 앉은 딸 사라를 바라보니 작은 태극기 모양의 한국 국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활용 심볼이 작게 프린트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관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준비됐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따뜻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먼저 로드리게스 시장님께서 마이크 앞에 올라오셨습니다. 선명한 파란색 정장을 입으시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협력과 존중, 혁신의 힘을 기념합니다. 뉴욕은 한국으로부터 배웠고 함께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관중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고 저는 박민석 씨와 이선자 박사님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석 씨께서 영어로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서울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이들이 앞장섰던 순간을 전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가정, 학교, 기업, 정부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는 저와 사라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은 같은 정신이 바다와 문화를 넘어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선자 박사님께서 무대에 오르셨을 때 저는 목이 맸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우리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킬론 박사님은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과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길을 함께 찾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할 때 이룰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된 것을 느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의론자였던 채로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기술만으로 뉴욕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계는 해결책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문화와 교육, 그리고 공동체가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관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더 나은 미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교실에서 아파트까지 뉴요커들은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은 코리아 리사이클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가장 어린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관중은 웃고 환호했습니다.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친구들을 기리지만 껍질 하나를 분리하고 병 하나를 재활용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준 모든 뉴요커를 기립니다. 마지막 박수가 잦아들자 자원봉사자들이 성대한 퇴비통을 굴려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기가 장식된 거대한 통이었죠. 사라와 저는 삽을 들고 셋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동시에 흙과 퇴비를 섞었고 관중은 벚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환호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한국 음식, 김치전, 떡, 팥빵과 미국 간식, 애플파이, 프레첼, 컵케이크의 놓인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간식을 나눠 먹으며 깔깔 웃고 국기를 교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브루클린의 젠킨스 부인이 퇴비봉투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식료품점 주인 알바레즈 씨가 한국 관계자와 새로운 워크숍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자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위기와 미국 우월주의라는 고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배웠죠. 진정한 진보는 듣고 배우고 함께 일할 때 온다는 것을요. 사라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내년에 여기서 나무 심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도시를 초대할 수도 있고. 저는 군중을 둘러보며 섰습니다. 모든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파트너십이 두 나라 사이를 넘어서 세대와 공동체를 잇는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차이를 존중하며 더 깨끗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킬론 박사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뉴욕은 한국보다 규모와 자원이 훨씬 크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교육, 그리고 문화적 신념이 만드는 변화의 힘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박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도시 전체의 공기를 바꾸고 더 나아가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분리수거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작은 습관을 이어갈 때 더 깨끗하고 밝은 내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나눌 힘을 모아가요.